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유치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33세 남성입니다. 평소에 수업을 위해서 교구를 옮기거나 운전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목과 허리 통증을 안고 사는 편인데요. 얼마 전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의자를 옮기는데 등 줄기 전체가 빠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목부터 허리까지 얼음처럼 굳더니 다음 날부터 목과 승모근 전체에 열감과 저릿한 통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도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셨어요. 네. 평소에 있었던 목과 허리 통증은 환자의 연령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경추나 요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세로 인해서 생기는 거북목 증후군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생한 목에서 허리까지 이어진 통증의 경우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염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염자 초기에는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은 갑작스런 통증과 움직임이 되지 않아 심각한 질환일까 걱정하여 응급실까지 내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통증에 대한 치료가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 2, 3주간의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다른 증상이 생길 경우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염자 진단이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충분히 휴식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내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올해 고3이 된 여동생이요. 얼마 전부터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두통약을 먹여도 별다른 소용이 없고 등에 불이 난 것 같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오려고 일어서면 극심한 통증과 뻣뻣함으로 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세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요즘 잠을 잘 때 전에 하지 않았던 몸부림도 많이 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환자의 나이와 증상을 고려했을 때 거북목 증후군이 강력히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의 경우 나쁜 자세인지를 못하고 나쁜 자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거북목 상태가 지속되어서 통증이 만성화되고 두통이나 수면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한 통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나쁜 자세를 스스로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할 때 자주 스트레칭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대입 준비생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정말 중요한데요. 잠까지 설치면 안 됩니다. 평소 바른 자세, 스트레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올해 36살인 남편은요. 6년째 제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새벽에 반죽을 하고 나면요. 고개에 바위가 있는 것처럼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뒷목의 뻐근함과 무거운 느낌이 심해서 그럴 때마다 온찜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고개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우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제가 놀랄 정도로 크게 나고 팔이 점점 떨리거나 저리는 증상이 빈번한 데다 허리까지 욱신거린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남겨주셨네요. 환자분의 경우 거북목 증후군도 의심할 수 있지만 팔에 저림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돌릴 때 발생하는 관절음은 심각한 질환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목 돌림이 관절음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잦은 관절음이 발생하는 것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팔이 저린 증상을 보니까 전문기관에 빨리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저희끼리 이렇게 관절 소리 내는 분들 그런 거 중독되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일단 저 있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이게 관절에 무리를 상당히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리스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카페에서 일하는 24살 여성입니다.
3년 전부터 등과 어깨가 아프더니 농담처럼 뒷목 잡게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할 만큼 목 통증이 심한데요. 커피를 내리다 보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거기다 목과 등 통증으로 잠을 자주 깨다 보니까 엎드려서 쪽잠을 자는 일이 많은데요. 10분도 안 되어서 고개를 드는데도 쥐가 내린 것처럼 저릿저릿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엔 손과 팔저림까지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저림 증상이 많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아, 네. 예. 바리스타 시험 준비를 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나이가 젊고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해서 등과 어깨, 목까지 통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거나 엎드려서 잘 경우 쥐가 내린 듯한 증상은 일시적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쥐가 나거나 다리 쪽으로 하지 증상이 있을 때는 진단을 꼭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팔저림 경우도 동일하게 팔의 저림이 심하거나 손끝까지 많이 저린다고 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바리스타 시험을 준비하면서 카페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봤었거든요. 자세가 이렇게 편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좀 고개도 숙여야 되고,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목에 저림 증상까지 나타난다. 잠 못 이루는 또 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진단부터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운전직으로 35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평소에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두통약을 드시는 횟수가 늘어났고요. 침대와 소파, 바닥 등 어디에 누워도 목과 등이 아프고 또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진짜 효자입니다. 효자 효녀들인데 통증이 풀리는 것 같다가도 그때뿐이고 운전하다 보면 몸이 움츠러들고 목과 어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올해 59세이십니다 하셨는데요. 필라테스를 하더라도 뭐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보네요. 아무래도 필라테스를 하면 근육이나 이제 인대 같은 것이 유연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나쁜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환자분 나이가 59세고 35년째 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과 허리가 안 좋은 경우를 매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이 있는 점은 좀 특이한 점인데 두통이 있을 때 꼭 이제 거북목 증후군을 생각하기보다는 경추간판 탈출증에서도 두통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원인이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해지고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반평생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몸에 또 무리가 상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내방해 보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서점에서 근무하는 32세 남성입니다. 5년 전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5년 전의 증상과 똑같이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목과 허리에 좋다는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당장은 괜찮아지지만요. 이내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 후 책을 옮기거나 꽂을 때 승모근 주변이 욱신욱신 하는데요. 바닥에 태블릿이나 책을 놓고 보는 습관이 영향을 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추간판 탈출증이 한번 진단된 경우 퇴행성 변화가 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간판은 젊은 상태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젊은 상태로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스트레칭의 경우도 이제 신전 동작을 하는 맥킨지 신전이라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닥에 태블릿이나 책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자세가 당연히 목이나 허리가 굽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식탁이나 의자에 앉아서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시 증상이 생겨서 꼭 디스크만 의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엑스레이랑 찍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맥켄지 신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가 방송 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헷갈리거나 모르시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4살 직장인이신데요. 컴퓨터로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 중에 고개를 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특히 등이 구부정하다는 말을 요즘 듣고 예전과 다르게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35살 때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재발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개를 오래 숙인 자세로 일을 하면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부 경추가 굽어지면서 구부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보았을 때는 거북목 증후군으로 생각이 되는데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굽어지는 것보다는 기울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측만증 같은 경우 치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좋아지기는 힘든데 척추 측만증 환자들이 통증 호소하여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보다는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나 경추의 다른 질환, 경추나 등의 다른 질환이 있음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척추와 목,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목의 근육은 뇌 혈액순환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장의 혈액이 뇌로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우리 몸 중에 목인데요. 이 어깨와 목이 굳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과 신경 흐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회전시키는 동작, 이 동작만으로도 이완이 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불편하시면 틈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묵직한 목의 통증,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북목 증후군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 및 자세에서 비롯된 근육병으로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만성화되지 않도록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거북목 증후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질환이 아닌지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거북목 증후군에 관해서 관련 말씀 해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이광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들어봤던 거북목 증후군, 현대인의 새로운 고질병으로 통하는 디지털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건강 좋은 날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찌릿한 손목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건강 좋은 날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5월에 들어서 첫 인사를 드렸었는데 가정의 달에 휴일 또 기념일이 많다 보니까 거리 두기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꾸준히 이어져야겠고요. 의심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검사받는 자세 역시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은 한 주 쉬어갑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